법무부 장관하고 검찰개혁한 사람이 왜 환경을 하느냐. 이 기후 문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정말 무식했어요. 법만 했잖아요. 근데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많으시죠. 이미 기후변화가 시작된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 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되죠. 지금 기후위기 다 해결되고 여러분한테 안정된 지구를 물려줬습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강도실입니다. 1990년대 전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많으시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후변화 얘기를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미 1970년대부터 분명하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기후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업문명 이후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뚜렷하게 평균기온 상승한 게 70년대부터라는 것이죠. 이미 기후변화가 시작된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죠. 33년 전에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정상회의가 처음 열립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큰일 났다.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되겠고 또 미래 세대도 좀 걱정하고 지구를 아껴야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얘기가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을 뭐라고 정의했냐?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현 세대의 필요도 좀 누리되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남기자.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속가능 발전 정의에는 경제 성장을 하되 환경을 보존하고 세대 간의 형평을 기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기업에서 ESG라고 부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33년 전 그 자리에서 미래 세대가 처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누굽니까? 그 미래 세대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 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되죠. 지금 기후위기 다 해결되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된 지구를 물려줬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후위기가 더 악화돼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기후위기로 바뀌기 시작한 게 2018년대부터예요. 이미 그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1.5도 넘으면 진짜 안 된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작년부터 1.5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왜 평균 기온, 왜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 야단이 나느냐? 왜 중요하냐? 지구가 원래 들쑥날쑥했다는 것이죠. 빙하기도 있었고 막 요동을 쳤는데 안정된 평균 기온으로 지구가 이렇게 안정이 된 게 11,000년 전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정착도 하고 농경도 하고 문명을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문화적 시스템을 이뤄왔는데 그것이 기온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기 때문이죠. 과학적으로 이것을 신생대의 홀로세라고 부르죠. 근데 화석연료 에너지를 쓰면서 급격히 기온이 상승했거든요. 그게 1920년대 전후니까 100년 사이에 이 기온을 전부 까먹고 있는 것이죠. 몇만 년 갈 수 있는 지구의 안정된 상황을 우리가 100년 만에 다 우리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년이라는 이 빠른 속도, 수만 년 갈 시간이 100년 됐다는 이 빠른 속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 빙하, 숲의 파괴 모든 조건이 악화되고 있죠.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말고 해결할 사람이 해결할 누가 해요?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지구가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집이 있어야 살겠죠. 우리가 뭐 이 위에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바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진 나면 다 무너지고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제가 지구의 문제에 연결되고 통합해서 다뤄져야 하는 건데
잘 그렇지가 못하죠. 그 원오브 댐으로 생각을 하죠. 기후변화를. 지금 우리는 이제 AI 시대로 진입을 했고, 지금의 AI가 에너지 과소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서 AI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통합해야 한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를 서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첫 번째는 지구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구가 위험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사는 거는 그렇다고 막 지구 전체를 뛰어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되 지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가족이 있죠. 지역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글로벌 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죠. 이제는 지구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각자의 문제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삶이 버겁습니다. 고민할 게 많고. 그래서 아주 크고 보이지 않는 지구 공동체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전체가 함께 바꿔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33년 전 그 문제의식을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미래 세대였던 바로 여러분이 또 이 과제를 놓치고 실패한다면 상당히 우리는 위기에 들이닥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그 자연재난에서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많이들 느끼세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식량난과 그 식량난으로 인한 기후 난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내다보고 있고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가겠죠. 지구 공동체, 얼스 커뮤니티는 인간 공동체보다 더 범위를 넓히는 것이죠. more than human,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 식물, 그런 여러 가지 존재들이 함께 생존해야 되는 것을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이 비인간 존재들, 지구를 도외시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화가 돌아오느냐, 무엇이 부메랑이 되느냐, 가장 큰 우리한테 각성된 계기는 코로나죠. 그쵸? 우리 그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남쪽에 살던 박쥐들이 기후 온난화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중부 지역, 중국 어딘가 자리 잡고 생태 자연을 파헤치니까 노출시키니까 접촉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동물들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은 여전히 위험이 잠복돼 있고 그리고 옛날 대구 사과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중부지방 뭐 횡성 이쪽으로 사과도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생명체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죠. 지금 제주도에서 남방돌고래 생태법인 움직임이 있으시죠? 그거는 사실 한국 최초로 이 비인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구 공동체를 보존하자는 굉장히 뚜렷하고 가시적인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지구로 통합해야 하고 지구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제 지구와 사람 그 포럼을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 그 의식을 갖고 지구를 생각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깨달으면서 활동하고 직업화한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우선은 그 차이무 극단이라는 극단에서 5년 동안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문화예술 플랫폼 지구아이의 대표가 돼서 그 흰 코뿔 소 만델라라는 연극을 하는 강영덕 씨가 있습니다. 흰 코뿔 소 만델라는요, 실제로 우리나라 동물원에 온 코뿔소의 이름이에요. 이 흰 코뿔소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과 연결해서 평화, 인권, 생명을 주제로 한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런 연극 배우로서 어떤 자기 문제를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학생들이 참가했었어요. 그때 참석했던 대학생 임재민 씨는 지금 재생에너지, 특히 그 태양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임재민 씨는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활동하면서 경기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전문가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우리한테 닥치는 여러 문제에서도 관점을 달리해서 보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되죠. 그래서 덜 부대껴요. 그리고 좀 피곤한 일이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지구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재미도 있고 훨씬 다양한 시각도 갖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난다는 것이죠. 또 기업인들도 좀 놀라워요. 올해 26살이 된 서동원 씨라는 분을 만났는데 라플이라는 그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되셨어요. 17살 때 회사를 차렸다고 해요. 근데 뭐를 하냐면은 미생물로 그 플라스틱을 녹여내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대요. 내가 갖고 있는 관심에서 출발해서 그 세상하고 연결시키면서 계속 탐구하고 길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성공이 여러분한테 돌아온다고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 데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관심을 전문화의 경로로 잘 밟아가시고 시야는 지구에까지 넓히고 그 속에서 다른 주제들도 연결하고 네트워크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지구가 문제다. 그리고 지구 공동체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문제가 시작될 때 미래 세대였던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과제의 주체가 돼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로컬로 그 말씀을 그 슬로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를 생각한다고 막 지구 전체를 떠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내 자리에서 내 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로컬에서 전지구적으로 사고하면서 일들을 하셨을 때 그 성과들이 모이고 모여서 조각보처럼 이어지면서 새로운 지구 공동체가 가능해지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 자리에서의 그 노력이 우리 지구를 지키고 지구를 더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인사말에서도 소개를 받았지만 그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진에서 이 기후 문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2009년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가서 생명문학 석사를 하면서 6도의 악몽이라는 그 기온이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올라갈 때마다 예측되는 재난 상황을 공부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계기들이 있는 거죠. 지나가는 책 한 권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구와 사람이라는 단체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어디 가면은 계속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개혁한 사람이 왜 환경을 하느냐, 왜 하게 됐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구와 사람도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경력이 좀 인정을 받아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도 하고 지금은 경기도 기후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후 쪽의 전문가로 약간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게 경력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어느 영역의 전문가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흔들리지 말고 자기 관심에서 시작하고 자기와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좀 더 큰 범위에서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쌓아 나가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지구 공부를 어떻게 우연찮게 대학원에 갈 때 제가 지구 공부해야지 막 기후변화 해야지 전혀 없었어요. 정말 무식했어요. 법만 했잖아요. 근데 가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지구를 만나면서 바뀐 것이죠. 100년 동안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지구를 순식간에 지금 까먹고 있다, 잃어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구의 역사 아시죠? 몇 년 됐는지? 46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역사는 38억 년. 인간이 태어난 것은 직립하는 존재가 나온 게 하면 300만 년 전이고 호모사피엔스는 30만 전이다. 이렇게들 말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되고 장엄한 역사 속에 내가 출현하고 내가 여기 태어났는데 너무 급하게 살아요. 그렇죠? 몇 분 몇 분. 그래서 좀 이 지구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그 오래된 서사의 진화의 발자국 속의 한 존재라는 우주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나는 사회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고 지구를 더 건강하고 모든 존재에게 우리 자신에게 물려주고 또 그렇게 보존해 나가는 그런 멋진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